자, 지금은 단연 반도체, 또 광통신과 같은 AI 인프라가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테슬라는 비교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느긋하게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론이 테라팹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지 4개월이 돼가는데요. 머스크가 이렇게 큰 그림을 던지면 반사적으로 또 허풍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났고 테라팹은 이제 말이 아니라 물건과 서류 그리고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테라팹 발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열해보면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3월에 처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테라팹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죠. 로직, 메모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전부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인텔이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고요. 6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머스크가 전 세계 유일 EUV 장비 기업인 ASML 컨퍼런스에 원격으로 등장해서 CEO와 비공개 대담을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반도체에 있어서 거대한 병목을 차지하는 장비 기업이 테라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이죠. 자, 며칠 뒤 한미반도체에서도 스페이스X에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장비 공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PPT와 발표 정도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단을 보면 그냥 협력사 리스트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반도체 제조라는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포지션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텔이 공정 기술을 제공하고 EUV 유일 공급사인 ASML, 또 이제 Applied Materials를 포함한 증착, 식각 장비 3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HBM 메모리 패키징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접촉이 되고 있죠. 자, 이처럼 공정기술, 핵심 장비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재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장비도 장비이지만 관련 경험이 많은 인재들이 정말 귀한데 6월 30일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리 장이 테슬라 테라팹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밝혔죠. 그의 마지막 보직은 인텔, 자그마치 17년 9개월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자, 그의 소개란을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스킬이 기술 이전, 그리고 팹 스타트업 전략 기획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이미 칩을 설계할 줄은 압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칩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이고 그에 대한 경험이 제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게리 장의 이력을 요약하면 결국 빈 땅에서 반도체 팹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딱 테슬라가 없는 그 능력이죠. 자, 이렇게 인텔 베테랑을 한 명씩 영입하면서 제조 노하우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캐펙스를 관리해본 프로그램 매니저, 개념 설계부터 건설, 또 램프업 양산 준비까지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억 달러 이상 캐펙스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삼성전자 혹은 TSMC 정도급의 레벨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된 것들, 공정기술, 핵심 장비, 심지어 인재 채용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컴퍼니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이죠. 자,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돈을 부어도 안 되는 것들이겠죠. 자, 핵심 장비와 인재, 이런 것들은 돈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은 공정기술을 테라팹으로 온전히 옮겨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수율일 겁니다. 자, 웨이퍼 한 장에서 멀쩡한 칩이 몇 %나 나오느냐인데요. 실제 물리적인 웨이퍼를 굽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그런 노하우의 영역이죠. 자, 이 새로운 테슬라의 클린룸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자,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크게 대인 적이 있죠.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도 결국 원가 그리고 수율이 얽힌 제조 기술이죠. 2020년 배터리 데이 때 머스크는 4680셀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100GW시, 그리고 2030년까지는 3TW시 규모의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차에 탑재할 수 있는 셀을 만들긴 했고 또 수만 대에도 공급할 규모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늦긴 했지만 건식 공정까지도 구현했죠.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초에 생산 단계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또 원가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 테슬라는 마진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약속했던 2022년까지 100GW시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다면 4680 프로젝트가 테슬라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은 긍정과 경고가 동시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제조 기술을 결국 양산 단계까지 끌어갈 수는 있지만 일정이 지켜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또 이와는 다른 프로젝트를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이야기죠. 자, 2024년 xAI는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 10만 장 규모인데
보통 이런 시설은 업계 상식으로는 기획 3년에 구축 1년, 총 4년이 걸리는 프로세스라고 하죠. 젠슨 왕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 조직은 이걸 얼마 만에 성공시켰을까요? So I think what Elon and the X team did, and I'm really appreciative that he acknowledges the engineering work that we did with him and the planning work and all that stuff. But what they achieved is singular, never been done before. Just to put in perspective, 100,000 GPUs. That's easily the fastest supercomputer on the planet. That's one cluster. A supercomputer that you would build would take normally 3 years to plan. Right. And then they deliver the equipment, and it takes 1 year to get it all working. Yes. We're talking about 19 days. Wow. 자, 원래 총 4년이 걸리는 일을 xAI는 122일 만에 착공부터 가동을 완료했고 렉 반입에서 학습까지 19일 안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콜로서스 사례에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강점이 나오죠. 희소한 장비 조달 능력에서부터 의사결정을 빠르게 단축하는 능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4680과 콜로서스 이 두 선례를 겹쳐본다면 적어도 테라팹은 물리적 구축, 즉 부지, 건물, 전력 확보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장비, 반도체 필수 장비 같은 공급사를 총동원하는 것까지는 돈과 의사결정 축소로 매우 빠르게 압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관련 인재도 채용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ASML 장비를 드릴 수 있느냐였는데 벌써부터 컨택을 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콜로서스에서 사용되었던 그 스킬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역시 어려운 건 물리적인 제조의 영역입니다. 기존 파운드리 기업들의 공정 이전과 또 수율 램프업에 있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이겠죠. 4680 때처럼 성공은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장비, 인재들은 다 채워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4680 때처럼 일정이 밀리고 예정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려운 반도체의 영역인 만큼 말이죠. 자, 이미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이 신청서를 보면은 현재 프로토타입 제작과 공정 검증이 텍사스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죠. 즉, 첫 영역에 패키징 라인이 이미 구축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략 내년 말 정도라면 첫 칩이 테라팹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이 높은 수율과 경제적인 의미가 생기는 대량 생산의 시기, 글쎄요, 4680의 경우를 본다면 일정이 꽤나 밀릴 수도 있겠죠. 배터리 업계 초기 스크랩률이 15에서 30% 정도 나오는데 반도체는 아마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4680이 늦었지만 결국 해낸 것처럼 테라팹에도 같은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 사단은 결국 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테라팹으로 자체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 같은 지금 상황에 더 안정감을 느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테슬라는 테라팹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갈 것이고요. 또 다른 파운드리와는 다르게 확장에 있어서는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 AI의 위성,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옵티머스, 수요는 이미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